네, 안녕하세요. 경제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연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들을 한번 간단하게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진행했는데요. 이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5가지 우리나라의 성장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장 방향성을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포함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가지 성장 방향성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가시를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네,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광역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전, 충남, 그리고 광주, 전남 내용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거를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이제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개편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극 3특이 무슨 얘기냐? 이제 5개의 좀 거대 지방 도시, 그리고 3개의 특별자치도 이렇게 좀 중심을 해서 거기를 이제 크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극에 포함된 것은 이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3특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뒤에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음 보시면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 통합과 관련된 이제 "중앙의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중심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단발적 지원은 맞는 말씀이다. 지원으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권한 이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 중인데, 저도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걱정이 늘어나면서 "줘도 되냐 하는 분야가 있다. 그래서 이 권한 이양의 정도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현재는 일단은 권한은 중앙이 갖고 집행은 지방이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이제 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좀 중앙 지역이 있어야 되고 중심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 지역을 이제 5극 3특 체제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권한 이양을 많이 해서 이제 이 지방 재원 배분이 이제 지금 72 대 28 인데 이제 6 대 4 정도로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광역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인데, 이 대전 충남이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광주 전남에서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데요. 일단 연간 거의 5조 원 가까이 지원을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5조 원까지. 그래서 자신의 이제 임기 기간을 따지자면 20조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지원 방향성은 요약하자면, 일단 첫 번째, 재정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권한을 이양하겠다. 세 번째는 산업 백지에 우선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00개에서 400개 가까이 되는 공공기관들 또한 지방에 이전해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모두 발언에서 나온 내용은 이제 모두의 성장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K자 성장에서 이제 극복해 나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제가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발전해 나간다면 이제 창업을 많이들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일자리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어 쭉 보시면은 음 스피오천 반도체 여기 있는데요. 청년들이 경험의 공백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청년 지원의 방향성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초보적인 지식을 갖춰주는 창업상한학교, 창업대학, 창업을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을 만들 것이고, 아니면 뭐 지원을 해주겠고, 두 번째는 이제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창업 지원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맞추어 창업이 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인데요. 요거는 이제 노동자들의 안전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산재에 관련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일단 3,500명 증원할 것이고 뭐 일터 지킴이 신설해서 뭐 안전한 직업 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 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제 생각이지만 이 노란봉투법도 이와 좀 이 말의 일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 주도의 성장입니다. 예전 BTS부터 현 캐대언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을 현재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제 문화 예산을 이제 올해 9조 6천억 원까지 늘려나갔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세입을 보고 나서 더 늘릴 의향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였는데요. 음, 볼까요?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9조 원대 예산 편성이 고무적인데 창작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지 지원의 안전성은 유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기자분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못 믿는 거 이해한다 하는데 어, 지원하면 간섭 주고 불이익 주고 괴롭히고 그래서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고 지원은 늘릴 것이고 음, 그리고 구조원이 많다고 하는데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늘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수출기업들이 물건 선전을 하는데 광고에 비용을 쓰는 것보다 캐대언 같은 K 컨텐츠에 일부 이제 포함돼서 나오는 게 훨씬 효과적인 홍보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문화 예산을 위한 추경은 이제 앞으로 어떤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 기회가 생기면 또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성장 방향성은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인데요. 평화하면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9.19 군사 합의의 내용은 이제 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뭐 군사적인 어떤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 합의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진행했던 합의인데 요거를 이제 복원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근데 이제 한반도 내에 어 해결은 한반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가 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이제 북미 대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응답도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북한과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략이 있는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 무인기 침투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더 못 믿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더 못 믿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스메이커를 할 거고 비핵화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가운데 이제 우리의 어떤 방향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어 대전환 그리고 국가 발전 방향성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조금 요즘 현안에 좀 중심이 되는 내용들도 다 대답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첫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환율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네. 1,500 원까지 올라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고 있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생각보다 환율이 높지 않다라는 내용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의 원화 환율은 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고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방어를 좀 잘하고 있는 편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좀 이제 무역 수출 실적도 높게 달성했고 무역 수지 흑자도 계속하고 있고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오히려 뭐 뉴 노멀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우리나라 내부의 입장에서 보다는 좀 뭐 세계적으로 좀 방향성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좀 관심 있는 내용은 집값 안정 방안이었습니다. 어 "정부의 세제 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씀 달라."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집값 너무 높다."라고 "나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 방향성과 단기적 방향성으로 집값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장기적 방향성에서는 일단은 부동산 보유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유인을 만들 예정이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이제 이 자금이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떤 음 대책을 하고 만들고 있고 효과가 쪼금 있는 것 같다,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지역 화폐로서의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훨씬 살기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기업이나 기업을 이제 지방에 유치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인 방향성이고 단기적인 방향성은 일단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국토부에서 이제 곧 이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안인데요.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어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이제 규제를 할 것이다 계속해서.'라는 네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필요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추가도 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세제로서의 규제는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주 목적의 어떤 집들은 무조건적으로 좀 보호를 해줄 것이다."라는 내용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되게 큰 이슈가 되었던 미국의 반도체 100% 부가 위협 관련 내용도 대답을 했는데요. 일단 음 미국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이 100%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의 반도체 물가 또한 100% 오르는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어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대만과 우리 경쟁국인 대만과의 어떤 격차라고 할 수 있는데 관세가 100% 가해진다고 해도 이제 대만과의 격차에서 불리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다양한 협상팀이나 산업부 장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설득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은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어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해외 주식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먼저 서두에 남겼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이제 기금들의 연수익률이 7-8% 정도인데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1% 수준이다.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방치할 거냐.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어떤 수익률에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기금화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나 어 좀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또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반대가 있다면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방안으로는 고려 중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5,000에 대한 이제 또 대답을 했는데요. 여기가 아닌가요? 볼까요? 여기였나요? 음 네, 여기 있네요. "코스피 관련 질문을 드리겠다.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계속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또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것은 일단은 뭐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르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냐?"라는 내용을 남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름대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이제 국가 순이익 지수 퍼를 봤을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대만보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보다도 낮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저평가 이유를 말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경영 리스크, 세 번째는 지배 구조 리스크, 마지막으로는 정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은 이번 정권에서 해결해 나간 것은 세 가지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경영 및 지배 구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규제를 좀 강하게 하면서 이제 없애 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 법 제도를 바꾸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 근데 이제 평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보긴 좀 어렵고,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4천 정도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오른 이유는 이제 요번에 인공지능 반도체의 화랑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화랑이 되면서 코스피가 5천까지 거의 바라보게 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내용으로 이제 뭐 나한테 뭐 코스피를 팔아야 될까 아니면은 사야 할까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뭐 주식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좀 우스갯소리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어 아니면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 분석해 봤는데요.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 방향성이 좀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 주도 성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또 지방 주도 성장에 관련한 반대도 있고 긍정적인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궁금하고요. 음. 이번 영상 잘 봐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